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주말을 지나서도 LA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금요일 이후 사흘 연속 3,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환자 수는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집계에 따르면 8월 첫날이었던 어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모두 3,045명, 지난 금요일 3,606명, 토요일 3,318명에 이어 사흘 연속 3,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361명입니다. 다소 감염 속도가 진정된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 확진자 수는 집계에서 반영이 늦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신규 감염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주말 확진자 수가 제대로 집계되는 이번 주 중에 일일 확진자 수는 4,000명 선을 넘을 것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병원 입원 환자 수입니다. 주말로 접어든 토요일 1,071명으로 다시 1,000명을 돌파했고 어제는 1,096명으로 더 늘어 이제 1,100명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 중환자실을 차지하고 있는 중증 입원 환자 비율이 20%를 넘어선 상황이라 언제라도 다시 병실 공급 부족에 따른 의료 대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백신 접종률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데도 이처럼 확산이 빠르게 이뤄지는 데는 그만큼 델타 변이의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5세 이상 카운티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이고 16세 이상과 12세 이상 접종률도 각각 71%와 70%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비롯해 미접종자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델타 변이 확산에 경각심이 커지면서 주민들의 백신 접종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서 25일 사이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의 수는 69,05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주보다 7,500명, 2주 연속으로 접종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더 큰 고통과 시련에 직면할 것이다. 백악관 최고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델타 변이로 인한 미국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겨울과 같은 대규모 봉쇄 조치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어제 ABC 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직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이 1억 명 이상이라며 이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unvaccinated, by not being vaccinated, are allowing the propagation and the spread of the outbreak, which ultimately impacts everyone. 파우치 박사는 다만 지금의 추세가 또 한 번의 전국적인 봉쇄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접종 비율이 집단 면역을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대규모 확산을 경험했던 지난 겨울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게 할 정도는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그러면서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이 백신만 접종했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get infected, even if you are without symptoms, you very well may infect another person who may be vulnerable, who may get seriously ill. So in essence, you are encroaching on their individual rights. 현재 미국의 확진자 규모는 지난주 다시 하루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주일 평균으로 봐도 신규 확진자 수는 78,500명에 달하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가 최고조였던 지난 겨울 이후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8월 말에 이르러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4만 명에서 최고 30만 명까지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 30만 명을 넘을 경우 올해 1월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사실 지금의 확산 규모는 코로나 대유행 초기였던 지난해 3월을 훨씬 뛰어넘고 재유행이 이뤄졌던 지난 겨울 수준에 근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연방 또는 주정부 차원의 재봉쇄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과 민간 차원에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기업체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술집입니다.
입구에는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QR코드가 있고 손님은 바텐더에게 백신 접종을 확인시켜줍니다. 확인을 한 바텐더는 손님을 위해 칵테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So starting today, we are asking all customers who come in and hang out to show proof of vaccination. And we are doing that because several reasons. The San Francisco Bar Association has gotten together and most of the members have agreed to implement this policy because our workers are getting sick. And this is a way to protect them. 이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바 협회는 술집의 종업원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협회는 또 한 명의 바텐더가 한 명의 손님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그동안 한 사람의 바텐더가 평균 200명가량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술집에 출입할 수는 있습니다. 몇몇 술집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들을 위해 야외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봉쇄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조치를 내리는 업종은 술집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해 경기장, 극장, 박물관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서 앞다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역들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은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인근 지역은 내일 새벽 0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됩니다. 한편 미국인의 70%가 백신 접종을 마친 가운데 신규 감염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까지만 해도 10,000명에 그쳤던 신규 감염자는 최근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2월 이후 최다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갈 경우 하루 최대 30만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공공의료진과 교도관 등 일선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오늘 필머피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9월 7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당 기관 직원은 최소 2주에 한 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뉴저지의 모든 공립병원, 교도소, 생활지원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지침이 적용된 기관들에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주 전체 공무원으로 접종 의무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주 주리 펄시칠리 보건부 국장과의 공동성명에서 델타 변이의 확산세를 이유로 들며 혼잡한 실내 환경 등에서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의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 전주 대비 38% 상승해 938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뉴저지에서는 883명의 확진자와 5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한편 지난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권장 지역에 뉴저지 전체 21개 카운티 중 20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외된 곳은 보통으로 분류된 워런 카운티뿐이며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 맘모스와 케이프 메이 등 2개 카운티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 나머지 18개의 카운티 등 뉴저지 대부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일 평균 66만 회분의 백신이 접종됐는데 이는 전주 대비 14%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초 접종분은 24% 증가해 약 43만 회분을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미국 성인의 비율이 드디어 70%에 도달했습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목표로 했던 독립기념일에서 한 달 늦어진 결과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접종 속도를 그나마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악관은 오늘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한 미국 성인의 비율이 7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1억 8,076만 명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았고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성인은 1억 5,650만 명으로 전체 60.6%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최소 1회 백신을 맞은 사람은 57.8%,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49.7%로 여전히 50%를 밑돌았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7월 4일까지 성인의 70%에게 최소 1회 백신을 마치겠다고 했으나 접종률이 정체되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야 70% 접종이라는 이정표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뒤늦은 목표 달성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가중되면서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남부주들을 중심으로 신규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급증한 것도 미접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가 어제자로 종료되면서 수백만 세입자가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민주당은 유예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고 선택은 이제 각 주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의자에 손을 모은 채 낙담한 듯 법정에 서 있습니다. 루이스 베르덴데스 씨는 몸이 아팠고 코로나로 일이 없어 렌트비를 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주는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나가줄 것을 요구해 오늘 퇴거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I have no plan. They gave me 3 weeks. They wanted to give me 6 days to get out. They gave me 3 weeks because I begged for it. And in 3 weeks, I have no idea where I'm going to go or what I'm going to do. 연방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달 31일로 종료됐습니다. 건물주 변호인은 8월 이후에도 베르덴데스 씨는 렌트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퇴거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He has a judgment against him for, I think it was $5,200 of unpaid rent. And that amount is now a judgment which is good for 20 years and technically accrues interest at 1% a month. 민주당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연장을 시도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가로막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즉각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백악관의 행정명령으로 해당 조치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법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법적 판단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베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각급 법원에 서한을 보내 세입자와 집주인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악관도 각 주정부에 이미 의회 승인을 받은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So the president is asking today that at the state and local court level that they heed the call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pause evictions, to ensure that evictions are a last resort, not a first resort. 캘리포니아주 퇴거 유예 조치는 다음 달 말 해제됩니다. 각 주정부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렌트비 미납에 따른 대규모 퇴거 사태는 현실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조금씩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21%가 올랐던 중고차 가격은 7월 들어 하락세를 보이며 평균 $2,000가량 떨어졌습니다. 대형 자동차 딜러인 소닉 오토모티브의 제프 다이크 회장은 신차 공급이 향후 수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연말에 이르러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추세는 중고차 재고에도 영향을 미쳐 추가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GM과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신차 생산 규모를 줄여왔고 이는 전체적인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신차 생산이 정상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분기 미국의 평균 중고차 거래 가격은 25,410달러로 1분기 22,977달러보다 21%가 급등했습니다. 자동차 전문 평가기관 에드먼즈에 따르면 딜러가 중고차를 사들이는 가격인 트레이드인 가치도 지난 6월 21,224달러로 1년 전보다 75.6%가 폭등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남가주 지역 매우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 낮 최고 기온이 110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열대야 현상도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대는 LA 카운티 산타클라리타 밸리와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엔텔롭 밸리 지역에는 내일 저녁 8시까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해안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70도대 후반에서 80도대 초반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LA 동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은 평균 90도에서 97도 사이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 같은 더위는 오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 주말이 가까워지면서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